더 건강한 삶을 위해 오늘도 의학 채널 비욘디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아나운서 송예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께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여름의 향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특별한 곳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은 아침 방송에 걸맞은 텐션 그리고 의학 정보와 더불어서 아름다운 제주와 풍경도 소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김광장 원장님과 함께 할 텐데요. 원장님 어디 계세요? 네, 오늘은 또 쓰레기를 줍고 있는, 네, 운을 줍고 있는 운줍난 컨셉으로 네, 김광장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가 굉장히 많네요. 주웠어요, 제가 주웠어요. 실제로 기다리면서 네. 주웠어요, 제가 쓰레기를 주웠어요, 제가. 와, 이만큼, 이게 지금 네, 안에 지금 다 쓰레기를 안에 주신 거예요? 스티로폼이랑 네. 엄청 많아요, 지금. 되게 많아서 네. 지금 이게 해양 쓰레기가 참 심각한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네, 놔두고. 네. 오늘 진짜 아름다운 제주의 바다를 안녕하세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 직접 장소를 섭외해 주신 김광정 정형외과 전문의 원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광정 원장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달에는 저희 향기남이셨다면 오늘은 또 쓰레기에 운을 줍는 운줍남 컨셉으로 등장해 주셨는데 아니 진짜 저희가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잖아요. 네. 여기는 어딘가요? 여기는 그 듀포레라는 그 용담 해안도로에 있는 카페입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에 십몇 년 전에도 제가 좀 자주 왔었던 곳인데 그때는 이제 지금도 이제 돌 비석이 크게 순정문호라고 딱 있어요. 이제 해안도로다 용담 해안도로 돌아다니시다 보면 네.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에 순정문호라는 이제 식당이었는데 그때가 유명했던 게 이제 맛있었었는데 문어라면 드셔보셨나요? 맛있었죠. 네, 문어라면 네. 해물파전 이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밤바다를 보면서 되게 맛있게 먹었었던 기억나는데 지금은 이제 뷰 맛집 그리고 빵도 되게 맛있고 음료도 되게 맛있고 이제 듀포레라는 네. 멋진 카페로 거듭났습니다. 맞습니다. 그곳입니다. 여기. 오늘 네. 듀포레도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좋은 장소를 협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고 싶고요. 지금 저희가 나와 있는 곳은 제주공항과 제일 가까운 용담 해안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에 보면은 이 숨빗 소리와 함께 진짜 해녀분께서 물질도 하고 계시고 막 러닝 크루들도 지나가고 있고 낚시도 하고 낚시도 계시고 하고 있고. 관광객분들도 네. 계시고 정말 제주의 정치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네. 다만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과 걸맞지 않게 네. 해양 쓰레기가 굉장히 많네요. 되게 많아요. 일단 아까도 제가 금방 주웠는데도 엄청 많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몇 분 주웠는데도 되게 많아서 지금 그 해양 쓰레기가 되게 오염이 되게 심각하다 그래서 네. 그 좀 말이 많은데 혹시 지난주에 일요일 날 네. 6월 8일 날 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네, 해양의 날. 맞아요. 이었잖아요. 세계 해양의 날. 그래서 2008년에부터 이제 유엔에서는 세계 해양의 날로 지정해서 6월 8일을 이제 그 바다의 되게 중요성을 이제 계속 그 캠페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준비한 게 그래서 연관돼서 우리 바다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그러면서 또 우리 제주어도 한번 같이 배워볼 겸 네. 연관되는 그 동요를 갖고 왔어요. 바다의 좋습니다. 우섬땡이란 건데요. 바당의 보시면. 우섬땡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볼까요? 네. 네. 자, 제가 할까요? 네, 플레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머니형 봉금 과자 봉지, 그다음 엄마, 할머니, 그다음 할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제 과자 봉지도 봉근이란 말이 죽다는 거거든요. 죽다. 그리고 어떤 하겠냐, 어떤 하겠냐. 너랑 나랑 이제 같이 걸으면서 청소해 보면 또 물질하는 보통 엄마가 이제 해녀라고 하면은 그 안에 물질하고 있는 그 작업 공간이 바다가 맑아지고 또 그리고 강아지거든요. 사투리인데 이제 그 숲이 또 깨끗해졌다. 이거 봅서, 이거 잘 봅서 라는 말이고요. 너 덕분에 바닥이 웃는다, 깨끗해져서. 예, 그리고 나 덕분에 또 저 숲이 웃는다. 이렇게 네. 예, 이게 다 깨끗해. 이 바다 정화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제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갖고 와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제주 지역 해양 쓰레기의 기사를 찾아봤더니 연간 2만 톤의 정말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진짜 어획 시장도 너무 어렵고 또 바다 동물들도 괴롭고 또 여러 가지 정말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걸맞은 그런 동요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죠. 이제 보시면 이게 해피월드 오션데이라고 6월 8일 세계 해양의 날 이렇게 아까 같이 캠페인 그 로고를 갖고 왔고요.
그 혹시 아나운서님 우리 몸이랑 네. 이 그 지구랑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아, 공통점. 네. 동그랗다? 정답. 그렇죠. 그것도 그것도 있네. 그 비슷한 거는 지구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구는 이제 전체의 그 70%가 바다로 이루어졌고요. 우리 몸도 70%가 수분이에요. 그만큼 수분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도 예, 수분이 부족해지면 건강을 해치듯이 우리 지구에 이건 이제 그림인데 그 저기 인공위성에서 찍은 실제 사진이고요. 와, 거기 바다가 이렇게 멋있다. 파랗게 이쁘잖아요. 근데 네. 이만큼 바다가 되게 중요하고 또 우리 몸에 이 바다가 안 좋아지면은 기후 변화도 예, 더 안 좋아지고 그래서 맞아요. 우리가 기후 그 안정화에도 바다가 네.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바다가 되게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좀 뜻깊게 생각해 보자 했던 거고 그래서 그 다음 장을 보면 그 이제 오션이라고 그 NGO입니다. 연구소고 이게 유엔 산하 기관이라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10가지 탑 10의 그 해양 쓰레기들을 이렇게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담배꽁초라든지 플라스틱 벌써 나왔어요. 비닐봉지, 어구밧줄, 식품 포장재, 낚시 쓰레기, 폭죽 쓰레기 뭐 이런 것들 많거든요. 스티로폼도 아까 주웠어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곧 6월 23일부터 함덕 해수욕장부터 우리가 개장을 한대요.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또 해수욕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쓰레기 쓰레기를 또 문제들. 함부로 버리면은 우리 자라날 2세들한테 깨끗하게 물려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음식도 우리가 그 해산물을 맛있게 먹는데 깨끗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부터 실천하자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운준남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그 네. 세계적인 야구 선수 중에 네. 오타니라는 일본의 야구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예. 특이한 그 행실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쓰레기를 주우면서 그 쓰레기 버린 사람의 운을 줍는다라는 오. 마음가짐으로 주우시던데 오, 그래서 요즘 좋네요, 젊은 되게. 분들도 정말 플로깅 플로깅. 예, 네. 그리고 수줍기 대장정 이런 수줍기. 것들 많이 하시는데 예. 우리가 또 해양을 즐기기 위해서 이 쓰레기를 좀 줍는 것도 중요시 여기면 행운을 좋겠어요. 하나씩 줍시다. 우리. 맞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렇게 채팅창을 봤더니 나라가님, 배제크님, 별은 내가스님, 야외 배경 죽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우리 안녕님, 사진이나님, 하루한자님, 제주는 아름답습니다. 제주 라이브 최고 눈부시네요. 네. 너무 이쁘네요 바다 이렇게 셔터 아일랜드님께서 남겨주시고 현장감 최고입니다. 아침부터 즐겁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님 방송은 항상 눈이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들 오늘 또 주제가 있잖아요. 네. 방송 주제가 뭔가요? 오늘 그 뭐 정형외과에서 이제 통증과에서 관련된 과에서 많이 쓰는 근골격과에서 많이 쓰는 재생주사 많이 궁금해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좀 어떻게 쓰는 거지 이렇게 외래에서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걸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원장님께서 준비하시는 PPT를 한번 좀 살펴본 이후에 또 Q&A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네. 좀 삐죽삐죽한 거 좀 싫죠? 근데 여기 앰플 나와 있고 주사기 나왔는데 일단은 고라줍서가 말해줍서 네, 말해달라는 말해줍서. 얘기입니다. 고라가 말하다는 얘기인데 네. 재생주사 그때 말씀드릴 때 내용들이 많아서 이거 또 1부, 2부로 나눴어요. 이제 네. 처음에는 이제 프룰로라든지 DNA, 태반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콜라겐 주사, 뭐 PRP 주사 지난번에 했던 거지만 보시면 자 재생의학 우리가 이제 헐어 있고 찢어져 있고 이제 상처하고 이런 데를 우리 이제 점점점 의학은 점점 발달해서 특히 이제 재생의학이 점점 발달되고 있고 많은 논문도 연구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크게 제가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면 네. 비주사 치료로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체외충격파 이런 것도 재생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사 치료, 세 번째는 수술, 뭐 연골 재생이라든지 줄기세포 이식술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그 주사 치료 중에 이제 보시면 프롤로라든지 DNA라든지 태반, 바이오 콜라겐, 생체 콜라겐, 뭐 PRP라든지 뭐 나오는 또 비맥, 뭐 SVF, 지방유래 세포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와 있어 개발되고 있고 요즘에 실제로 임상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제가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예. 자, 먼저 프롤로 테라피라고 합니다. 프롤로 치료 이거 해보셨나요? 아니요.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저는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었어요. 이게 프롤로라고 조금 어느 정도 그 통증과를 많이 다녔던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실제로 해본 분들이 계실 거고. 자, 프롤로 치료는 뭐냐면 그 프롤로 테라피라고 하잖아요. 프롤리퍼레이션이 증식이란 말이에요. 테라피가 치료고 증식 치료. 증식 치료. 예, 그런 거에 합성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프롤로 치료는 인대나 힘줄, 네. 이 건 부착부 쪽에 그게 손상이 됐을 때 주로 많이 쓰이는데요. 그 사이트가요. 예, 거기가 힘이 많이 받는 부위고 잘 다치는 부위긴 해요. 근데 거기가 그
인체가 정상적인 고유한 회복 능력이 있어요. 아.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상처가 나면 피가 네. 나면서 아물잖아요. 그죠, 혈전이 그죠. 나면서 여러 가지 네. 재생 인자들이 되면서 그걸 아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손상은 아니고 적은 손상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했을 때 조절 가능한 인위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재생을 유도한다는, 예, 재생을 일으킨다는 그런 개념인데 딱 보면 좀 어려워요. 여기 손상돼 있는데 또 재생을 또 염증을 일으켜서 손상을 시킨다고? 근데 그게 그 이제 조절 가능한 정도의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네. 예, 막 심하게 손상까지 일으키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절 가능한 손상, 약한 손상을 일으킨다. 이제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어깨에 실제로 힘줄이 이렇게 손상된 부위에 일부러 출혈을 내는 거예요. 출혈을 내서 특히 근데 얘가 출혈을 내면 자가재생 인자가 유도됩니다. 유도되는데 근데 특히 얘네가 한 하루 이틀 정도면 씻겨 나갈 거 아니에요. 좀 더 오래 좀 머물게 하자 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삼투압이 높은 물질을 좀 같이 놓으면 얘네가 좀 더 오래 일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게 고삼투압 물질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덱스트로스, 포도당 보통 이제 평균 14%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뭐 20% 덱스트로스 7cc에다가 리도케인 30cc를 넣어가지고 14%가 보통 되거든요. 한 지점에는 0.2cc 이하를 주입해야 조절 가능한 인위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기능의 그 재생의 순기능을 좀 잘 유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제가 가두리 양식장이라 써놨는데 실제로 바다의 오늘 주제니까 이제 그 재생인자들이 이 헐어 있는 부위에 가두리 양식장처럼 좀 오래 머물라 해서 이렇게 프로라는 개념을 써서 좀 재생을 좀 더 오래 재생인자들이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의 치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플루는 여기서부터 조금 지루하실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플루는 이게 그런 게 염증기, 증식기, 형식기 이렇게 있습니다. 형성기 이렇게 있습니다. 회복의 단계인가요? 회복의 단계죠. 회복의 단계인데 Y축에는 반응도, 그 다음에 X축에는 이제 점점 그 손상이 재생이 되는 그런 기간이 100일까지 나와 있긴 한데 한번 염증을 일으키잖아요. 네. 염증을 일으키면은 초기 염증기, 후기 염증기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점점 나아지면서 증식을 일어나요. 자가재생 인자들이 유도되면서 성장 인자들이 유도되면서 그래서 상처 치유 과정을 이렇게 겪죠. 우리가 한번 상처는 다 나아보셨을 거니까 여기 이렇게 점점 나아지잖아요. 시간 지나면 점점 나아지죠. 우리가 회복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보시면 와닿으실 건데 여기 증식기 보면 영어로 보면 프롤리퍼레이션 써 있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서 동시에 한 3일 정도 됐을 때 이제 점점 콜라겐이 형성되는 형성기에 들어갑니다. 리모델링기가 조금씩 이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씩 겹치면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이제 모식도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콜라겐 형성이 됩니다. 그 콜라겐이 즉 우리가 흔히 초점을 갖고 있는 인대가 찢어졌어요, 힘줄이 찢어졌어요, 인대 손상에 대한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 콜라겐 성분들이 보통 인대나 힘줄, 뭐 뼈나 뭐 연골,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피부, 이런 것들인데 그게 점점 형성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일부러 치료를 낸다는 거죠. 치료를 내고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증식이 되면서 점점 재생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좋은 의미의 치료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위에 한라산 보이고 허벌판이 그림 보이시죠? 네.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시나요? 아니 저는 이게 미국 서부 약간 이런 줄 알았어요. 정말 사막 약간 이런 느낌? 이게 1960년대 실제로 제주시 노영도의 사진입니다. 이렇게 개발이 안 됐었어요. 지금 원장님 병원 있는. 네, 그쵸. 그 노영도. 근데 그게 이제 도로도 나고 이제 물자가 왔다 갔다 이제 차도 다니고 이게 길도 생기고 건물도 올라가고 이렇게 뒤에 한라산 보이잖아요. 지금 딱 엄청 같은, 바뀌었죠. 엄청 바뀌었죠. 상점벽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듯 일부러 우리가 이렇게 그 치료를 내면 이게 모식도로 위에 그림을 가져왔는데 치료를 내면 염증이 일어나면서 성장인자가 발현되고 또 그리고 신생혈관이 모여들어요. 그거를 지금 회복을 시키려고 공사장 인부들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 몸 그런 회복 능력이 참 신기한,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고마운 부족들이 있어서. 그래서 점점 신생혈관들이 생성되고 그러면서 이제 혈관이 나고 도로가 있고 이렇게 허벌판인데가 신도시가 형성된다는 그 개념과 약간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시면 출혈과 염증 재생 이해되시고 또 하나 가져다 본 거는 콘드로플라스티라고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만 연골 성형술. 이게 실제로 49세 49세 남자분의 캘그랜 로렌스 그레이드 4 실제로 뼈까지 드러난 이렇게 좀 너덜너덜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실제로 연골 재생술, 연골 성형술을 하는 사진입니다. 이게 여기를 좀 다듬고 여기가 피질골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부러 멀티플 드릴링을 해요. 일부러 이게 상처를 내요, 피질골. 근데 피질골 안에는 그
해면골이 있어가지고 해면골이 있어서 이제 자가재생 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가재생 네. 인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이게 좋게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져서 연골이 형성됩니다. 연골이 형성돼서 이게 많이 좋아지는 그런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거든요. 네. 주의점이 있어요. 주의점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우리 그 주의점은 이제 이게 염증을 일부러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일부러 일으키는 거라서 이게 염증을 깔아앉히는 게 우리가 그 염증제인 비스테로성 소염 진통제 엔세이드, 네. 엔세이드가 있고 그리고 염증 깔아앉히는데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돼요. 이 풀로 하는 동안에는. 그래서 그 항염 효과가 없는 그냥 진통 소염만 있는 그 아플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때는 이런 거 흔히 우리가 알려져 있는 이런 엔세이드 이런 걸 쓰시면 안 되고 이제 아세토아미노펜 이런 거를 처방을 합니다. 처방을 해서 통증을 덜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는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일정 기간 나는 프롤로 꼭 해야 돼요. 그러면 일정 기간 끊어야 되고 이게 이제 중요도가 있죠. 나는 심장 전문의한테 이제 이거를 그 내과 처방을 받으셨을 건데 중요도가 프롤로보다는 그 심장병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네. 아니면 혈관병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혈전제를 복용을 끊으면 안 되겠죠. 이런 것도 네. 잘 감안해서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일 경우에 그 혈당의 가능성 여러 가지 그 부위가 많아요. 부위가 많은데 한 부위에 뭐 여러 가지를 멀티플하게 쓰면은 혈당이 상승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네. 필요한 부위만 나눠서 하는 게 이제 좋고요. 이게 근데 프롤로는 막 이렇게 보면 다 막 좋게만 보이잖아요. 그죠, 좋게 그죠. 보이는데 장기적으로는 좋아.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점이 있어요. 치료 기간 중에 환자가 너무 아파해. 고통스러워. 그래서 불편해. 근데 나는 바로 다음날 일하고 싶은데 프롤로로 해서 시간이 아까 보셨죠? 그게 막 3일에서 형성되는 콜라겐 형성되는 게 100일까지 막 네. 재생 기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부위마다 다르고 상처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언제 어느 세월에 다 직장에 있고 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낫고 그 직장에 복귀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주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속적으로 아파도 참고 아세토아미노펜만 계속 처방하면서 끌고 오기가 쉽지 않네요. 쉽지 않죠. 현실적으로 않네요.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아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게 끌고 가기가 힘든 치료긴 합니다. 그 원리 자체는 좋은데 그래서 이제 이렇고 다음 주제가 DNA, PDRN 주사입니다. 흔히 우리가 DNA 주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많이 궁금하셨을 건데 정확히 말하면 이게 PDRN 주사입니다. PDRN 주사, 물론 DNA 주사가 뭐 PDRN 주사도 있고 PN 주사도 있는데 PN 주사는 좀 분자량이 높은 건데 우리 관절 강에도 많이 쓰는 뭐 아티프리라든지 콘주란 또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리주란 또 제가 설명드리긴 할 건데 근데 그거 DNA 주사인데 보면 자 DNA가 어떤 건지 어느 정도는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고요. 당과 인산 이게 슈가 포스페이스 백본이라고 써 있는데 거기서 염기 서열이 질서 있게 뭐 염기가 이제 흔히 4가지 염기가 있는데 아데닌 뭐 티민, 그다음 구아닌, 사이토신, 시토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질서 정연하게 서로 붙어요. 이렇게 붙고 그리고 이제 서로 상고적 결합을 갖습니다. 상고적 결합을 갖는데 아데닌이랑 보통 구아닌이 이제 퓨린이라는 DNA는 이렇게 유전자 정보 저장소예요. 유전자 정보 저장소. 그래서 우리가 mRNA로 핵산이 이제 전사가 되면서 나중에 점점점해서 단백질이라든지 콜라겐이 형성되는 건데 그 전에 이제 이런 퓨린이라든지 그런 피리미딘 이런 그런 상부적 결합을 갖고 질서 있게 올라갑니다. 이게 DNA 그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질서 있게 1대1로 상부적으로 결합한다는 또 샤리프의 법칙이 또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게 질서 있게 합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도 좀 틀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상부적으로 이렇게 중조적으로 하는 이런 법칙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PDRN은 뭐냐? 폴리디옥시 리보뉴클레오타이드 좀 어렵지만 영어로 써서 평균 분자량이 100kg 달톤의 저분자의 디옥시리보뉴클레이크 엑시드 DNA. 우리가 DNA가 풀네임으로 이제 디옥시리보뉴클레이크 엑시드예요. 핵산. 뉴클레오가 이제 핵인데 산이 엑시드잖아요. 거기에 프레그먼트 그 조각이에요. 거기서 추출한 조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달톤의 개념은 옛날에 화학 시간에서 나온 개념일 텐데 뭐 실제로 뭐 콜라겐 같은 거 약간 뭐 음식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거기 보면 달톤이라는 개념이 아마 자세히 보면 있으실 거예요. 있는데 이게 아주 미세한 미세 분자량을 표시를 할 때 쓰이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그리고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냐? 이게 당과 인산 그리고 염기를 말하는 거고 지금 실제로 DNA에서 염기와 당, 인산이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 DNA 주사가
피부과에서 많이 썼어요. 오, 피부 맞아요, 미용. 맞아요. 예, 네,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여성분들 저도 쓰고 있는 게 네. PDRN 앰플 이런 게 있어요. 안 피곤하시죠? 네, 아, 그래요? 네. 네. 많이 그럼 흔하게 들으셨구나.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수년 전부터 야, 이게 재생 효과도 있고 어느 정도 염증 효과도 염증 항염 효과도 있더라 해서 근골격계에서부터 또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생체 재활성 효과가 있어서 네. 조직 활성도 증가되고 그리고 세포나 이런 피부도 활성도 더 증가되고 재생 촉진을 좀 시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항열성 작용도 있고요. 고온 멸균에도 파괴가 안 되고 그러니까 높은 활성이 유지되면서 높은 안정성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게 실제로 제가 쓰는 리비텔렉스라는 이런 그 DNA 주사의 앰플을 한번 갖고 왔고요. 네. 이거는 어디서 추출하냐? 연어 정수에서 추출합니다. 아. DNA 추출 재생 물질. 예, 연어 핵산. 연어 핵산은 한번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좀 체크하시고요. 체크 포인트 A입니다. 그리고 아데노신 수용체 결합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나오면 좀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딱 요약만 하고 딱딱딱 중요한 포인트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니까 한번 따라보시면 아데노신 수용체 결합을 해서 이게 결합을 잘 시키니까 세포 재생도 촉진되더라. 그리고 항염 효과도 있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한번 체크 포인트 두 번째로 한번 보시면 다음에 그림으로 좀 한 번 더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특장점이. 이게 아까 프로로가 통증이 심하다고 그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통증이 없어요. 오. 통증이 없어서 쉽게 맞을 수 있고 그리고 비행기 안녕. 비행기 소리가 더 들립니다.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면역 반응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런 우리 몸의 연어 핵산과 사람의 핵산이 좀 구성도가 비슷해요. 염기 서열이 보시면 염기 퍼센트가 비슷해서 이따가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높은 안정성 그리고 높은 재생 효과, 항염 효과가 같이 있다. 자, 아까 체크 포인트 A 연어 핵산 말씀드렸죠. 이제 핵산이 좋은 물질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핵산이 함유량이 월등히 높아서 또 그리고 체내 흡수율이 내이 높아서 연어에서 정소에서 이게 우리가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또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사람의 핵산과 가장 흡사한 염기 조성을 갖고 있어요. 95%가 일치된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거죠. 안에 그 그림 표를 보시면 사람 핵산과 연어 핵산, 아데닌, 티니민, 구아닌, 시토신이 거의 조성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실제 연어인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의약품으로도 쓰이고 네. 음식으로도 쓰이고 해산물도 여기 있는데 바다를 아껴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바다를 아껴주세요. 이렇게 왜냐면 또 연어가 더 병들 수도 있잖아요. 병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다 인체에 들어가는 거니까 네. 바다를 꼭 아껴주셔야 됩니다. 예. 자, 핵산의 효능은 콜라겐과 단백질 동시에 촉진을 시켜요. 콜라겐 그리고 이게 촉진시키는데 짚어는 그 아미노산 특이한 게 이제 삼중 나선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잠깐만 듣고 짚고 지나가면 이제 뭐 글리신이라든지 네. 뭐 플로리라든지 하이드록시 플로린 뭐 세 개의 그 아미노산 구조로 이어져 있고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피부라든지 네. 그다음에 뼈, 그다음에 뭐 연골, 그다음에 뭐 인대, 힘줄 이런 구조를 지지하는 그런 구조물들에서 좀 흔히 그런 구조물들의 그 성분이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이제 되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콜라겐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단백질은 우리가 단백질 아시죠? 그리고 호르몬 생성, 호르몬 중요하죠. 그 단백질이 그 성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세포 생성할 때도 단백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동시에 촉진된다. 단백질은 또 다양한 아미노산으로 또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핵산은 각종 세포의 그 이제 분할을 촉진하고 그리고 VEGF라고 그 혈관 내피세포 증식인자를 분비를 촉진해서 혈관을 또 신생하게 혈관 신생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항염증 작용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고 조직 재생을 시킨다. 그래서 실제로 당뇨병성 족부궤양 있는 분들한테 상처 치료로도 흔히 많이 씁니다. PDRN 그런 논문들도 많이 나와 있고요. 퍼브메드라고 그런 사이트만 들어가도 그런 것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네.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골 재생이라든지 관절염 이 안에 중간 사진을 보면은 그 관절염에 이제 무릎 관절에도 쓰이고요. 슬개건염에도 쓰일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도 그림이 질문이 약간 나와 있는데 또 눈 안에도 그 점안제로 써요. 항염 효과도 있고 재생 효과도 같이 있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화장품에도 써요. 화장품. 맞아요. 화장품에도 써요. 아까 말씀드린 PDRN 앰플. 이게 화장품 쓰이는데 그리고 이게 또 보시면 아까 두 번째 포인트로 기억하라고 한 거 체크 포인트 B. 이게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해서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뭐 혈관 생성도 촉진하고 뭐 여러 가지 재생도 촉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인터로킨
10이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 인자예요. 그리고 인터루킨6나 TNF 알파가 좀 염증을 일으키는 인자인데 그걸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아까 나왔던 인자죠. VEGF가 혈관을 생성시키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세포 성장도 일으킵니다. 이게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이제 섬유아세포, 그다음에 오스티오블라스트가 골아세포, 네. 나중에 뼈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콘드로블라스트가 나중에 연골이 되는 그런 네. 애기 세포들, 아세포가 어릴 아자 써서 이제 섬유아세포, 섬유질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뼈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섬유질이 되는 거, 이렇게 세포 성장을 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PDRN이 이런 성분을 이런 좋은 역할을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DNA가 또 합성될 때도 많이 쓰여요. 이게 보시면 아까 퓨린이라든지 피리미드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퓨린은 아까 뭐 아덴이라든지 뭐 구안이라든지 같이 연결되어 있나 이런 거로 아까 피리미드는 뭐 시토신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 네. 이제 이게 DNA가 합성돼서 이 조직이 헐어있는 조직이 좀 더 빠르게 재생되고 힐링이 상처가 좀 더 빠르게 될 수 있게 촉진을 시켜준다는 개념이에요. PDRN.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왼쪽 그림에 아까 이게 보시면 조직을 좀 더 단단하게, 완벽하고 좀 단단한 구조를 가질 수 있게 이런 두 가지 기능을 같이 네.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DNA가 결국에는 DNA 합성이 되면 결국엔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mRNA가 되고요. 네. mRNA가 또 결국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만 그거 생각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몸에 중요한 단백질, 네. 이렇게 조직 재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PDRN은 염증 완화도 시키고 혈관도 생성시키고 세포 성장 등에 관해서 손상된 조직을 효과적으로 네. 재생시킨다. 그래서 또 완벽하고 또 빠른 조직으로 재생이 가능합니다. 통증이 덜하다. 덜하게 하고, 그렇죠. 조직이 재생되면은 네. 통증이 덜하겠죠. 네. 염증도 깔아치니까. 보시면 이제 DNA 주사 비교입니다. DNA 주사 실제로 DNA 주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PDRN, 그냥 PN이 크게 있는데요. 네. 이제 그 PDRN 중에 이제 리비탈렉스 이게 있어요. 이제 PDRN, 그게 PN. 이게 구분은 의약품, PDRN 의약품이고요. PN은 의료기기고요. 대표적인 PDRN은 리비탈렉스, 플란센텍스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기 PN 제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는 게 개념이고요. 이제 아티프린이나 콘주란, 실제로 정형외과 쪽에서 많이 쓰는 거고, 리주라는 피부과에서 많이 쓰이는 제품의 실제 상품명이에요. DNA 크기나 점도는 PDRN 같은 경우는 그 DNA 조각이 짧고 점도가 낮아요. 그래서 흡수가 빠르겠죠. 그래서 같이 연관돼서 분자량이 100에서 300kg 달톤 정도에서 작고요. PN 제제는 이 롱체인이에요. DNA 조각을 길게 10배 정도 늘려서 롱체인으로 이제 뭉텅뭉텅 걸었다 보시면 돼요. 점성이 높죠. 그래서 볼륨을 채우는 효과가 있고요. 또 안정적이고 볼륨을 채우는 효과가 있어서 실제로 뭐 그 관절강 안에 쓰실 때도 좀 오래 먹습니다. 3개월 정도 오래 먹습니다. 이런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비행기 소리에 좀 양해 좀 해주세요. 바로 공항 옆이라서. 현장감이라 현장감 좋대요. 좋죠? 네. 그래요? 하고 이제 이 키로 달톤이 조금 그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 네. 혹시 500 달톤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달톤의 법칙은 들어봤어요. 아, 달톤의 500 법칙. 달톤의 법칙. 500 달톤이 네. 이게 실제로 화장품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래요. 500 달톤. 그 미세 분자량으로 쓰이는 그 크기라고 하잖아요.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되게 작은 뭐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세포 레벨의 작은 거를 아주 미세 입자에 대한 그런 얘기할 때 쓰는 달톤의 개념인데, 우리 뭐 분자량의 개념이 많아요. 몰부터 시작해서 뭐 달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까지 얘기하면 또 화학 시간이 되버리니까 그거는 내가 말씀 안 드리고, 달톤은 우리가 흔히 알았게 실제로 뭐 콜라겐 드시는 분한테도 보면 잘 보시면 달톤이 써 있어요. 뒤로 써 있고, 네. 500달톤 이하가 돼야 화장품의 그 모공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럼 흡수가 더 잘 된다. 네. 그게 500달톤, 그 화장품에서 500달톤의 법칙이라고 있나 봐요. 그러면 이제 그 이하가 돼서 미세 입자가 되지, 그만큼 더 미세 입자가 때문에 네. 이제 더 흡수가 더 잘 된다. 잘 그런 내용이 그럼 좀 와닿으실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요 기능으로는 PDRN은 조직 재생이라든지 각막 재생, 아까 눈에 들어가는 거 보셨죠? 그래서 염증 완화라든지 상처 치유, 특히 당뇨병성 궤양, 부족부 병변 있는 분들한테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콜라겐 생성도 촉진시키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네. PN 제제는 아까 그 뭉텅뭉텅 이런 관절 연골 조금 이제 채우는 효과, 높은 점성이 있어서 지지해주고 연골 및 골 형성 재생 촉진시키고, 또 피부과에서 피부 재생 및 지체 역할을 해주고, 용도로는 이런 건소성이 됐을 때 치료 지수화제로 쓰이고, 점안액, 족부궤양, 뭐 피부 이식 후에 재생으로 많이 쓰이고, 화장품에 크림으로도 많이 쓰이고, 네. 이제 관절강 주사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이고요.
피부 재생, 그 리주나이라고 유명합니다. 피부과 알아요. 가보셨으면 아세요, 네네네네. 리주나. 예, 그겁니다. 효과는 이제 조직 재생, PDRN 같은 경우에 상처 치유 촉진, 흉터도 개선시키고 네. 염증 완화시키고 안구 건조도 완화시킵니다. 네, PN제제는 볼륨 증대, 피부 활력도 개선시키고 주름도 완화시키고 면역의 피부통 개선. 자, PDRN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장점은 통증이 거의 통증이 없다. 거의 없다. 이거 예. 진짜 크죠. 네, 그 크죠 이게. 그 음. 플로라는 그런 것도 좋은 치료긴 한데 결국엔 환자분이 참아가지고 끝까지 이제 주치의를 따라와주면 좋겠지만 네. 그게 잘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PN제제는 PDRN 대비해서 체내 잠중 기간이 길어가지고 그런 장점이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아티풀과 콘주란 이게 관절강 안에 들어가는 실제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질문 받겠습니다. 그래도 진짜 있으면? 조금 화학 시간의 느낌일 수 화학 있지만, 시간, 네. 근데 되게 저는 이해가 쏙쏙 잘 그래요? 됐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예. 네.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와닿을까 해서 좀 네. 어려운 내용이지만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느낌도 있고. 맞습니다. 아니, 왜냐면은 사실 네. 저는 이런 치료법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네네. 실제로 재생치료 주사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많죠. 분들은 지금 많죠. 정말 이런 네. 전문적인 내용을 또 네. 궁금해 하실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봤더니 전문가분의 느낌이 물씬 아이고, 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많은 또 호응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마침 애플망고님께서는 이 무릎 슬개 건염으로 고생 중인데 이 네. DNA 주사가 효과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실제로 슬개 힘줄염이잖아요. 네.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DNA 주사를 실제로 임상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효과도 많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초음파 검사하면서 힘줄 그 염증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드리긴 하고요. 근데 너무 심하게 염증기가 심할 때는 네. 그때는 급성기 염증일 때는 DNA 주사를 쓰지 않고요. 어느 정도 안정기를. 그래서 이제 잘 설득을 설명을 잘 시켜드리고 제가 스테로이드를 한번 잘 적절하게 치고 빠지면 좋은 치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심하게 극심하게 아플 때는 스테로이드만한 약이 없어요 지금. 예. 급할 때는 그래서 극한불은 꺼야 되니까. 그죠. 예. 그 하고 나서 안정이 되면 그때 가서 뭐 헐어 있거나 네. 염증이 어느 정도 남아 있거나 그럴 때는 안정기에 이제 DNA 주사가 들어가면 훨씬 효과가 시너지가 됩니다. 그렇군요. 자, 숲사랑님 현장감 최고입니다.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그대 맘에 들어오면님은 연골 연화증 그리고 연골 손상 환자입니다. 네. 이 수술 전에 주사를 맞아보려고 하는데 어떤 병원에선 DNA 주사를 권하고 어떤 곳에선 히알루로산을 권합니다. 네네. 이 비용은 DNA가 훨씬 비싼 것 같아요. 한 비싸네요. 15만 원 정도 한다고 하네요. 대신 DNA는 한 번 맞고 히알루로산은 일주일에 1회씩 3번 맞자고 하시는데 둘 중에 좀 어떤 주사가 부작용 없이 안전한 주사인지 그리고 네. 스테로이드는 둘 다 없는 건지 효과는 어떤 점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자, 연골연화증, 연골 손상 환자다. 이 수술 전에 주사를 맞고 싶다. 이게 지난 방송에서 제가 3월달 방송에서 그 PRP라는 얘기를 하면서 무릎 주사 PRP를 얘기하면서 그때 히알루로산 나트륨 네. 한번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이게 우리 몸의 고점도, 점도가 비슷하게 히알루로산을 들어가서 연골을 덜 닳게 하자라는 점도가 그 활액에 비슷한 점도를 갖고 있는 걸 넣어서 그 충격을 좀 줄여보고 스폰지 역할, 그러니까 쿠션 역할을 해주자라는 개념으로 쓰는 게 히알루로산이라고 합니다. 네. 물론 화장품에도 많이 쓰이고요. 맞아요. 우리 몸에 이렇게 쓰이고 그래서 하는데 익숙한가 봐요. 그런데 네. 또 DNA 주사가 이게 즉 관절강에 연골 연화증이나 연골 손상이면 이게 관절강 안에 쓰이는 그런 주사 아까 말씀드렸던 PN제제 네. PN제제 중에 그래 흔히 제일 유명한 거는 콘주란이고요. 그리고 뭐 우리 병원에서 뭐 아티풀도 같이 쓰긴 하는데 그런 걸 넣어서 이제 체내 기간이 잔존 기간이 좀 길게 돼서 물리적 수복을 통해서 좀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같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단 나와 있기로는 3개월 정도 이제 지속된다라고 나와 있긴 한데 그게 아마 그 PN제제일 것 같아요. 일 것 같은데 DNA는 관절강 안에 들어가는 거는 좀 점도가 좀 낮아서 물론 이렇게 써볼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관절강 안에 들어가는 건 PN제제가 조금 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일단 스테로이드는 둘 다 없죠. 둘 다 없습니다. 효과는 무엇이 좋을까? 각각의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기능이 다 다르고 그리고 또 그 PN제제 같은 경우에 콘주란 같은 경우에는 안에 또 재생을 촉진한다는 그런 개념도 같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조금 좀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별은 내 가슴에님은 아침부터 좋은 분위기가 텐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장 그곳으로 어서 가고 오세요, 여기. 싶네요. 뒷골에 좋습니다. 빵도 너무 맛있고 네. 뷰 맛집.
오영도님께서 안녕하세요. 김광정 정형외과 원장님과 그리고 송예은 아나운서님, 구장모 PD님 정말 아름다운 제주 풍경입니다. 덕분에 힐링까지 하게 되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또 그 지금 피디님께서 틈틈이 이 제주의 다각도로 아, 좀 담아주시는 네. 것 같아요. 자, 안녕님께서는 김 원장님 오른쪽 무릎이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네네. 예, 운동을 하다 보니 왼쪽도 찢어졌습니다. 아직 느낌상 심하진 않은데 이 재생주사 같은 게 있을까요? 그리고 재생주사를 맞으면 괜찮아질지의 여부도 궁금합니다. 아, 이게 연골판이 찢어진 거,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진 거는 이게 연구가 논문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 들어가서 이 연골판이 이렇게 반월상 연골판이 돼 있는 거거든요. 무릎에 네. 내측 반월상 연골판, 외측 반월상 연골판 있는데 그게 이 주사가 들어가서 힐링이 된다는 아직 보고는 잘 나와 있지 않아요. 연구는 되고 있지만 이거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연골판을 절제술을 하거나 봉합을 하거나 그게 지금 최선입니다. 수술이 최선입니다. 이거는 이게 만약에 물론 이게 경미하게 손상된 거는 주치의 선생님이 좀 두고 보고 지켜봅시다, 아껴 씁시다라고 하면 미술적으로 보조기를 차가지고 이제 수술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네. 그건 경우가 좀 작을 때, 경한 손상일 때 그렇습니다. 네. 자, 사진 이나님께서 손몰 연골 쪽에 손상이 가서 연골 재생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당일 음주가 가능할까요? 이거 이게 음주나 흡연은 우리 몸에 안 좋아요. 특히 이게 염증을 오히려 이게 그 항염 효과 뭐 여러 가지 이런 이게 연골 재생을 시킬 때 어떤 여러 가지 그 염증을 깔아앉히고 여러 가지 이런 좋은 역할을 해주는데 그걸 방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음주나 흡연은 그걸 방해하는 인자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꼭 회사에서 꼭 먹어야 된다 그러면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조금만 많이 드시지 말고. 피하는 게 좋다. 하지만 피하는 게 좋다. 네. 근데요, 하루 한자님께서는 원장님 DNA 주사를 맞고 바로 충격파 치료를 해도 되나요? 근데 같은 부위면은 좀 웬만한 좀 피하고 주변의 근육이나 그 긴장된 데를 풀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 같은 사이트는 조금 피하는 게 좀 권장되죠. 네. 선생님, 의사 선생님께서 6주 정도 재활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 재생주사를 병행하면 4주 정도만 재활하고 ITP 들어가도 되나요? ITP는 뭔지 모르겠네. ITPD에서 조금 더 남겨주시면. 네. ITP가 아직 모르겠는데. 네. 그 6주 정도 재활하라고 했다. 어떤 아까 마음님이 아까 그 전에 했던 분인가요? 아니 처음이죠. 네, 지금 처음 처음이죠? 남겨주셨어요. 어떻게 그 다치신 건지 모르겠어서 네. 마음님 어디 갔죠? 마음님 조금만 더 자세히 남겨주시면 6주 정도 재활. 어디 부위인지 모르겠고 이거는 좀 답변이 좀 애매한데. 조금 내용이 부족해서. 부족해서 좀 한번 답변을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자, 구름처럼님은 DNA 재생 주사와 근육 인대 강화 주사는 어떤 게 다른가요? 아까 인대 강화 주사, 그 증식 주사가 그 프롤로예요. 아까 그 통증이 가장 크고요. 통증 그런. 프롤로는 이제 인대 강화, 증식해서 이제 인대가 강화되는 거잖아요. 힘줄이나 인대가 찢어져 있는 부위에. 네. 물론 작은 부위죠. 큰 부위는 50% 이상 부분 파열 같은 거 될 경우에는 뭐 수술을 할 정도겠지만 작은 부위, 10%나 15% 정도 이하의 부분 파열일 경우에 이 인대 강화, 힘줄 강화 주사, 즉 증식 주사, 즉 흔히 우리 말하는 프롤리퍼레이션 그런 주사를 쓰게 되는데요. 대신 이건 통증 기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 환자의 수능도가 너무 안 좋아요. 근데 DNA 주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장점으로 통증이 없다. 통증이 없고 이제 수능도가 좋죠. 그래서 이제 부작용도 잘 없고. 왜냐면 프롤로는 한번 맞으면 좀 일부러 염증을 일으키는 거니까 주변에 뭐 붓기도 있고요, 발적도 있고요, 막 주변에 근육이 정지되고 막 팔을 못 쓰겠어요, 나 책임지세요, 막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저도 막 민망해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래 수능도가 안 좋아. 좋은 치료인데 결국에는. 그러면은요, 이게 비용적 측면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병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 DNA 재생 주사랑 그리고 아까 프롤로의 가격 차이가 좀 큰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다 인정비급여거든요. 인정비급여인데 비행기가 와서 잠시만. 인정비급인데 뭐 지역마다 다르겠고 그 제주시도 다르겠고 뭐 다르겠지만 병마다 다르겠지만 뭐
비용을 얘기가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음. 비용 자체가 얼마다는 아니어도 네. 코랄로가 조금 더 좀 체감상 그 부위마다 다르고요. 또 초음파를 이용해서 쓰는 자마다 또 다를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초음파하면 좀 더 정확도가 높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러니까 추가되는 거에 따라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거는 네, 좀 네. 따져봐야 되겠네요. 따져봐야 되고, 제주시는 글쎄 육지보다는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네, 육지보다는. 네, 셔터 아일랜드님께서 죄송합니다. 네. 그 DNA 주사가 아까 15만 원이니까 너무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오. 제주시는 그 정도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말씀하세요. 네, 캬 저랬었는데 지금 대도시가 됐다. 아까 노영 사진에 대해서도 감탄을 네. 해주셨고요. 코코아님께서 요즘 골프를 배우는데 이 왼쪽 새끼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네. 손가락이 잘 안 펴지고 통증도 있는데 방아쇠 증후군 같습니다. 혹시 그랬구나. 레슨을 받아도 될까요? 일단 아마 여기 활차에 염증이 있을 건데 너무 과하게 하셨네요. 이게 일단은 염증이 있다는 거는 뭔가 쓰면 안 되고 휴식을 충분한 휴식을 줘야 되는 거라서 지금 참고 하면 더 손상되니까 일단은 한번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를 잘 들리시고요. 예, 그 치료, 그러니까 진단 잘 받으시고 치료 잘 받으신 다음에 어느 정도 많이 좋아진 다음에 주치의와 상의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애플망고님은 십자인대에도 주사 치료를 하나요? 재생주사가 효과가 있을까요? 십자인대에는 이게 구조물이잖아요. 네. 이 타겟팅에서 들어가는 그런 보고는 없어가지고 효과는 많이 떨어지고 이건 전 들은 적이 없어가지고 네.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숲사랑님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비행기 현장감 좋습니다. 놀러 가고 비행기. 싶다. 지금 약간 다들 마음이 제주에 오고 싶은 마음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별은 내 가슴에님께서 재생주사는 보험이 되나요? 보험이라는 게 이제 급여랑 비급여가 있을 텐데 네. 그 재생주사는 급여가 안 되고요, 비급여 치료예요. 비급여 치료라서 왜 이리 민망하지만 이것도 실비 적용이 되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원장님 미소가 같이 행복해지는 미소입니다. 하루한자님께서 원장님 나이가 아이고. 어떻게 되시나요? 30대신가요? 저 내일 모레 50입니다. 진짜요? 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50이시라고요? 네. 제가 지금 30 초중인데 거의 약간 그때 셀카를 찍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VG 머리는. VG인 줄 알고 MG 시대이신 줄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안이신데 동안이밖에 혹시 PDRN 피디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아니요. 제가 땀돌이라서 땀이 많이 술도 많이 그래요? 물을 많이 마셔. 70%의 수분. 70% 그렇군요. 수분이 중요합니다. 수분이 중요합니다. 마음님께서 캬 힐리댕니다 하셨고요. 이 구름처럼님께서는 줄기세포 주사가 뭔가요? 효과랑 또 언제 쓰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줄기세포 주사,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뭐 이런 해면골 안에 줄기세포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좀 뽑아내거나 아니면 지방, 그 SVF가 이제 그 지방률의 그 줄기세포 주사인데, 그게 우리는 왜 지방에서 쭉 뽑아내가지고 거기 안에 줄기세포를 넣어서, 이 줄기세포는 이제 여러 개로 분화가 되는데, 우리 몸에 되게 좋은 물질도 분화가 되는데, 그거를 뭐 그 관절강에 무릎 관절강 안에 넣어서 염증 완화시키고 뭐 재생도 촉진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SVF,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효과가 꽤 좋다고 알려져 있고, 또 그리고 비맥이라고 그 골반 쪽에서 피를 뽑아내 가지고 이렇게 그 재생인자들을 이런 걸 해서 그래서 줄기세포도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그걸 넣어서 그 관절강 안에, 무릎 관절강 안에 넣어서 그 재생을 시킨다는 그런 염증도 완화시키고 그런 효과의 그런 비맥이라고도 있어요. 네, 그런 거 있는데, 근데 이런 거는 비맥은 뭐 작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고, SVF 같은 경우에는 지방유리 세포는 육지 쪽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 하는데, 줄기세포 주사는 그런 목적으로 쓰는 겁니다. 네. 염증 완화 그리고 재생 촉진. 셔터 아일랜드님은 손바닥 쪽에 손목을 다쳐서 DNA 주사 처방을 받았었는데요. 네. 주사는 손등 쪽, 손등 쪽. 손목에 놓아주시더라고요. 다친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랑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병원에 문의했더니 손바닥 쪽 손목에 주사를 하면 인대 손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손등 쪽에 놓아서 바다 쪽 손목까지 퍼지게 놓으시는 것 같다라는 답변이 왔는데, 이렇게도 주사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렇게는 안 하는데, 이거는 저도 좀 알고 싶네요. 이거 어떻게 하셨는지. 왜 구조물이 관통됐다는 거는 초음파를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봐야 될 건데, 저는 요쪽이면 요쪽, 손등이면 손등, 손바닥이면 손바닥 하는데, 대신 이제 신경이 손바닥 쪽에 많이 발달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똑같이 찔러도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여기가 1.5, 여기 2 정도로 이제 와닿으시면 될 건데, 그만큼 여기 찌른 거랑 여기 찌른 거랑 2배 정도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더 많이 발달됐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 좀 더 아플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는데, 전 손바닥 쪽이라기보다 이런 활차가 있는 부분, 네. 이런 쪽으로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괜찮은데, 여기는 조금 혈관이 조금 큰 거가 지나가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제 혈관을 피하면서, 예, 초음파를 확실하게 보면서 연조기를 피하면서 신경도 피하면서 네. 자세하게 놓으면 충분히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저랑 좀 다른 치료 방식인 것 같은데, 저도 알고 싶네요, 어떻게 하시는지. 네. 코코아님은 원장님 DNA 주사 주 2회 맞는다고 가정하면 제 생각에는 어느 시점에 좀 쉬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 네네. 같은데 그게 언제쯤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네. DNA 주사는 그냥 영양제처럼 계속 맞아도 되는 걸까요? 이거는 보통 권장드리는 거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3주에서 5주 정도 맞아보자라고 주 말씀드리긴 일회.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욕심이 더 나시면 사실 횟수 제한은 없고 그냥 권장이거든요. 이제 횟수 제한은 없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주 2회라는 거는 나 다다음 주에 난 치앙마이 같은 데 골프 가야 돼. 여행 급하다, 가야 돼. 급하다. 실제로 우리 이제 단골 환자분 중에 그 어르신이 다다음 주에 치앙마이 가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 시간이 없대. 네. 그 운동 너무 좋아하신 60대 어르신인데, 여자분이신데, 그 골프 막 좋아하시고 그 동생이랑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아는데, 그러면 주 2회 3, 4일 간격으로 일단 오십시오. 그 정도까지는 제 8년의 경험상, 예, 효과를 보시더라고요. 예, 3, 4일 간격도 그렇군요. 괜찮더라고요. 예. 네. 자, 하루 한자님 헐 대박. 그리고 나이에 말도 안 됩니다. 아니, 뭘 챙겨 드시길래 동안이십니까? 하셨는데 아까 수분이라고 답변을 주셨고요. 3다수 좋습니다. 우리 제주에 3다수. 체질 3다수. 애플망고님은 선생님 스테로이드 주사랑 DNA 주사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네. 다른 겁니다. 너무 좋은 방송입니다. 우리 오영도님도 원장님의 동안 비결이 웃음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밝은 웃음과 사랑이 항상 함께 하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라가님이 요즘 제주 어디 놀러 가면 좋을까요? 추천해주세요. 50대입니다. 50대. 요즘 어디 가면 좋나고요? 일단 여기 오시고요. 빈폴에 오시고, 요즘에 수국이 많이 있는 카멜리아 힐? 맞아요. 카멜리아 힐이, 예, 좋으니까 예뻐요. 예쁘고 그쪽 제가 가시고. 지난주에 에코랜드를 에코랜드, 갔는데 이제 거기 좋죠. 에코랜드가 기차도 있고. 내정 예. 과정이 있는데 네, 다 네. 컨셉이 달라서 라벤더 밭도 있고 또 에코랜드. 곶자발도 걸으실 수 있고 좀 여유롭게 네. 걸으시면서 또 쉬엄쉬엄 기차 타시고 또 좋더라고요. 좋네요. 네. 에코랜드. 두 분 다 제주 토박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토박이유다. 맞아. 맞아 마심. 덕분에 미소 짓게 네. 됩니다. 김 원장님 해주셨고요. 네. 요즘 좀 제주 정말 수국 아까 말씀하신 수국. 것처럼 맞죠? 그리고 또 네. 바다도 살짝 들어갈 수 있을 시즌이 온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발 그러니까요. 좀 담그시면서 네. 또 이렇게 산책하시기 좋지 않을까. 에코랜드 기억할게요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아보고요. 저희가 또 지난 일요일 날 해양의 날을 네. 기념하면서 그러니까요. 또 오늘 연어 주사와 함께 네. 우리가 또 해양을 정말 지키자라는 네. 캐치프레이즈로 또 방송이 진행되는데 끝으로 지금 또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네. 공부가. 그래서 우리 바다를 좀 잘 지켜서 우리 깨끗하게 우리 2세들한테 물려줘야 되잖아요. 실천하시고 해수 시즌인데 가서 꼭 쓰레기만 버리지 말고 좀 챙겨 먹어야. 챙겨 먹어야. 그리고 애기 줍사 우리 바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마음의 다짐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외치면서 김광정 원장님과의 방송을 마무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애깨 줬어 우리 바다. 웃게 해주기 마심. 네, 여러분 행복한 날 보내시고요. 또 다음 달에 김광정 원장님과 방송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